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8세이신 이순자 씨입니다. 이순자 씨는 22세에 결혼해서 43년간 71세 남편 김철수 씨와 함께 살아오셨어요. 이순자 씨의 악몽은 신혼 첫날부터 시작됐어요. 밥이 왜 이렇게 짜냐?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이순자 씨의 뺨을 때렸어요. 이유는 저녁 반찬이 짜다는 것이었죠. 여보, 죄송해요. 이순자 씨는 그때 22살이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 모든 게 낯선 상황에서 남편의 폭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앞으로 조심해. 내가 또 화내게 하면 안 돼. 남편은 때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이순자 씨가 잘못해서 맞은 것처럼 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은 더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뺨을 때리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심지어 물건을 던지기도 했어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들은 이랬어요. 밥이 늦게 나왔을 때, 집안이 조금이라도 어수선할 때, 남편이 술을 마셨을 때 주 2, 3회, 돈을 조금이라도 썼을 때, 남편 기분이 나쁠 때 이유 없이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사는 주제에 감히 대드냐, 내가 뭘 안다고 입을 놀려, 이런 말들과 함께 폭력이 이어졌어요. 이순자 씨가 가장 힘들어했던 건 아이들 앞에서도 폭력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였어요. 이순자 씨가 저녁을 조금 늦게 준비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이순자 씨를 때렸어요. 아빠, 엄마 때리지 마세요. 큰아들이 울면서 아빠를 말렸어요. 이 녀석이 어른 일에 끼어들어 남편은 아들까지 때렸어요. 그날 밤 이순자 씨와 큰아들은 함께 울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아이들도 아버지를 무서워하게 됐어요. 이순자 씨는 이런 현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가끔 오셔서 순자야, 혹시 철수가 너를 하고 물어보시면 아니에요, 엄마.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이순자 씨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시대에는 결혼한 여자가 남편한테 맞는다고 하면 내가 못나서 그렇다 참고 살아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더했어요. 며느리가 남편 성질을 돋우면 안 되지. 좀 더 조심해서 살아. 오히려 이순자 씨를 탓했어요. 남편은 자식들이 클수록 더 교묘해졌어요. 자식들 앞에서는 좋은 아버지 행세를 했거든요. 아빠가 용돈 줄게. 공부 열심히 해라. 아빠가 다 뒷바라지 해줄게. 자식들이 학교에 가고 난 후 혹은 늦은 밤에만 이순자 씨를 때렸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아빠는 좋은 사람인데 왜 엄마가 항상 우울해할까? 하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이순자 씨에게 경제적으로도 폭력을 가했어요.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돈을 쓰면 어디에 썼냐고 따졌어요. 너 오늘 시장에서 얼마 썼어? 3만 원 썼어요. 3만 원? 뭘 그렇게 많이 샀냐? 이런 식으로 매일 돈 쓴 것을 일일이 추궁했어요. 이순자 씨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하면 무슨 돈으로 병원에 가? 좀 참고 살아. 약국에서 파스나 사붙여. 병원비 주는 것도 아까워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남편의 폭력은 더 심해졌어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체력이 있어서 맞고도 일어날 수 있었는데 60이 넘어서는 한 번 맞으면 며칠씩 아팠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여전했어요. 나이 들어서 더 까탈스러워졌네. 늙으면 조용히 있어야지. 왜 말대꾸를 해? 이순자 씨는 그렇게 43년을 버텨왔어요. 3년 전 이순자 씨 인생을 바꿔놓은 중요한 만남이 있었어요. 바로 옆집으로 이사온 66세 박영희 씨였어요. 박영희 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 이순자 씨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옆집으로 이사 온 박영희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순자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이 이웃들과 쓸데없이 어울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박영희 씨는 얇은 벽을 사이에 두고 이상한 소리들을 자주 들었어요. 여보, 제발. 아파요. 그만. 그리고 뭔가 쿵 하고 넘어지는 소리, 우는 소리.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박영희 씨는 처음에는 그냥 부부싸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자주 그리고 일방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이상했어요. 어느 날 아침 박영희 씨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이순자 씨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데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 순자 씨. 얼굴이 왜 그래요? 아, 이거요? 어젯밤에 화장실 가다가 문에 부딪혀서 이순자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박영희 씨는 알았어요. 자신도 예전에 그런 변명을 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박영희 씨는 조심스럽게 이순자 씨에게 다가갔어요. 순자 씨, 혹시 시간 되면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할까요? 아, 저는 집에 일이 있어서. 그럼 제가 순자 씨 집으로 갈게요. 혼자 사니까 심심해서요. 박영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번의 거절 끝에 이순자 씨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순자 씨가 박영희 씨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영희야, 나는 정말. 순자야, 무슨 일이야? 말해봐. 나는 평생. 이순자 씨는 처음으로 43년간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폭력, 경제적 통제, 자식들 앞에서도 숨겨온 고통. 이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은 박영희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순자야, 사실 나도 그랬어. 30년간 남편한테 맞고 살았거든. 정말이야? 응, 나도 참고 또 참았지. 그런데 60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어. 이건 내가 참을 일이 아니라는 걸. 박영희 씨는 5년 전에 남편과 이혼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 혼자 어떻게 살지, 자식들이 뭐라고 할지. 그런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 이렇게 평화로운 줄 몰랐어. 박영희 씨는 이순자 씨에게 용기를 북돋아줬어요. 순자야, 우리가 몇 살이야? 이제 70도 안 됐어. 아직 20년은 더 살 수 있는데 그 20년을 또 맞으면서 살 거야? 그래도 나이가 이런데 나이가 뭔 상관이야? 70세든 80세든 맞을 이유는 없어.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자식들도 엄마가 맞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진실을 알면 말이야. 박영희 씨와의 만남은 이순자 씨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거든요. 나는 잘못한 게 없었구나. 이건 내가 참아야 할 일이 아니었구나. 43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용기를 내기는 어려웠어요. 43년간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곧 이순자 씨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3년 전 어느 가을, 이순자 씨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어요. 이순자 씨는 아침부터 집안일을 하고 점심 준비를 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었어요. 남편은 오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어요. 꽤 많이 취한 상태였어요. 밥 줘. 네, 금방 차려드릴게요. 이순자 씨는 미리 준비해둔 저녁을 차렸어요. 이게 뭐야? 남편이 반찬을 보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콩나물 무침이 왜 이렇게 짜? 내가 몇 번 말했어. 아, 죄송해요.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다시 만들어? 이미 짠 걸 어떻게 다시 만들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너는 정말 나이 먹을수록 더 못해.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순자 씨의 어깨를 세게 밀었어요. 이순자 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부엌 식탁 모서리에 옆구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이순자 씨는 비명을 질렀어요. 갈비뼈 부근에 극심한 통증이 왔거든요. 아파, 너무 아파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했어요. 아프긴 뭐가 아파. 이것도 아픈 거야? 그리고 바닥에 넘어진 이순자 씨의 다리를 발로 찼어요. 이순자 씨는 바닥에 웅크린 채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조금만 움직여도 극심한 통증이 왔어요. 일어나, 왜 바닥에 누워 있어? 남편은 그런 이순자 씨를 보고도 또 소리를 질렀어요. 이순자 씨는 겨우겨우 일어났지만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일 병원 가야겠어요. 병원? 무슨 돈으로 병원 가? 좀 쉬면 나아질 거야. 남편은 병원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순자 씨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누우려고 해도 옆구리가 아파서 누울 수도 없었고 앉아 있어도 아팠어요. 숨을 깊게 쉬려고 하면 갈비뼈 부근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이상하다.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인데. 이순자 씨는 이번 부상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순자 씨는 거울을 보고 놀랐어요. 옆구리 전체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부어올라 있었어요. 움직일 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왔고 기침만 해도 아팠어요. 이건 정말 병원에 가봐야겠다. 하지만 남편에게 말하기가 무서웠어요. 이순자 씨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박영희 씨를 간신히 붙잡았어요. 영희야, 나 좀 도와줘. 어머, 순자야,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얗니? 그리고 허리를 왜 그렇게 구부리고 있어? 이순자 씨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영희야, 이번에는 정말 아픈 것 같아. 숨쉬기도 힘들어. 박영희 씨는 이순자 씨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순자야, 지금 당장 병원 가자. 그런데 남편이 돈 쓰지 말라고 했어. 무슨 소리야?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알아? 갈비뼈 부러진 것 같은데. 박영희 씨는 이순자 씨를 부축해서 택시를 탔어요. 아저씨,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병원에 도착해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어요. 이순자 씨, 갈비뼈 2개가 금이 갔어요. 그리고 내부 출혈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갈비뼈가요? 네, 상당히 강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다치셨어요? 이순자 씨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자 박영희 씨가 말했어요. 선생님, 이분이 가정폭력을 당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이순자 씨, 이 정도 부상이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갈비뼈가 폐를 찔렀으면.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치료받으시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조치요? 신고하셔야 해요. 이건 명백한 상해예요. 의사 선생님도 신고를 권했어요. 병원 치료를 받고 나서 박영희 씨가 이순자 씨에게 말했어요. 순자야, 이번에는 정말 신고해야 해. 다음번에는 더 큰일 날 수도 있어. 그래도 순자야, 갈비뼈가 부러졌어. 이게 정상이야? 43년간 참았으면 이제 그만해. 이순자 씨도 이번만큼은 느꼈어요.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날 이순자 씨는 65년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했어요. 영희야, 나 신고할래. 그날 오후 이순자 씨는 평생 처음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신고하고 싶어서요. 이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네, 어떤 신고이신가요? 남편이 저를 때렸어요.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아, 지금 병원에 있어요. 이순자 씨는 자신이 있는 병원 주소를 알려줬어요. 30분 후 경찰관 2명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이순자 씨는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일단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폭행을 당하셨나요? 이순자 씨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경찰은 의사 선생님께도 이순자 씨의 상태에 대해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 환자분 상태가 어떤가요? 갈비뼈 2개에 금이 갔고 경미한 내부 출혈도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최소 3, 4주는 안정을 취하셔야 하고 완전히 회복되려면 2,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대화가 조서에 기록됐어요. 어머님, 남편분 연락처 알려주시면 일단 경찰서로 소환하겠습니다. 소환이요? 네,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순자 씨는 남편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1시간 후 남편이 경찰서로 소환됐어요. 남편은 경찰서에 와서도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했어요. 제가 언제 아내를 때렸습니까? 그냥 실수로 넘어진 거예요. 그럼 갈비뼈가 어떻게 부러졌을까요? 나이 들어서 뼈가 약해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경찰은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상해죄와 습관적 가정폭력 혐의였어요.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남편은 그날 바로 구치소에 수감됐어요. 이순자 씨는 4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없는 집에 혼자 있게 됐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것은 놀라운 정적이었어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평소에 남편이 있으면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했거든요. 언제 화를 낼지, 뭘 잘못했다고 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자신을 감시하거나 화내거나 때릴 사람이 없었어요. 다음 날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큰아들, 엄마 아버지가 구치소에 들어갔다는데 정말이에요? 둘째 아들, 엄마 어떻게 아버지를 감옥에 보낼 수가 있어요? 셋째 아들, 엄마 동네에 소문나면 어떡해요? 딸, 엄마 아버지 없으면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요? 모든 자식들이 걱정하거나 비난하는 투였어요. 이순자 씨는 자식들에게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어요. 애들아, 엄마가 4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아버지가 엄마를 43년 동안 때렸어. 너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식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큰아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이번에는 갈비뼈까지 부러졌어. 의사가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하더라. 둘째 아들, 그럼 그동안 아버지가 응, 너희들이 학교 간 사이에, 너희들이 잠든 사이에 매일같이 막내 아들만 엄마 편을 들어줬어요. 엄마, 진작 그러셨어야 했어요. 저희가 몰라서 죄송해요. 2개월 후 남편의 재판이 시작됐어요. 이순자 씨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평생 처음 서보는 법정이었어요.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언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까? 결혼한 신혼 첫날부터 43년간입니다. 그동안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는 결혼한 여자는 참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고요. 판사도 이순자 씨의 증언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의료진과 이웃의 증언, 병원 의사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환자의 부상 정도는 어떠했습니까? 갈비뼈 2개 골절과 내부 출혈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강한 충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영희 씨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평소 옆집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거의 매주 두세 번씩 여자분이 아파요. 그만하세요. 하는 소리와 뭔가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가끔 부부싸움을 한 건 맞지만 심하게 때린 적은 없습니다. 그럼 부인의 갈비뼈는 어떻게 부러진 겁니까? 제가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다친 것 같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1심 판결. 판사의 판결은 이랬어요. 피고인 김철수는 43년간 지속적으로 배우자에게 폭력을 가했고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갈비뼈 골절까지 당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이순자 씨는 재판 결과를 듣고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형사재판과 함께 이순자 씨는 이혼 소송도 제기했어요. 이유는 배우자의 지속적 폭력이었어요. 남편 측에서는 부부싸움을 과장한 것이라며 반박했지만 형사재판에서 이미 유죄가 인정된 상황이었어요. 이혼 과정에서 가장 복잡했던 건 재산 분할이었어요. 집은 남편 단독 명의였지만 이순자 씨가 43년간 살림을 하면서 기여한 부분이 인정됐어요. 변호사님 말씀, 부인이 43년간 가사노동을 통해 가정 경제에 기여했고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점이 고려돼서 집값의 30%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값이 3억 원 정도였으니까 9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위자료는 가정폭력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 원이 추가로 인정됐어요. 총 1억 2천만 원을 받게 된 거였어요. 재판 과정을 지켜본 자식들도 점차 생각이 바뀌었어요. 큰아들, 엄마 진짜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심하게 했는 줄. 둘째 아들, 엄마가 43년간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딸,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막내, 엄마, 진작 말씀하셨어야 했는데. 저희도 미안해요. 6개월간의 재판 끝에 이혼이 확정됐어요. 이순자 씨는 1억 2천만 원을 받고 남편과는 완전히 헤어지게 됐어요. 남편은 감옥에서 1년 6개월을 보낸 후 출소했지만 이순자 씨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예요. 이순자 씨는 받은 돈으로 작은 투룸 월세집을 얻었어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 정도였어요. 이렇게 조그만 집인데도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4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거였어요. 아무도 자신을 때리거나 소리 지를 사람이 없는 공간이었어요. 이순자 씨가 가장 신기해했던 건 일상의 작은 자유들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기, 먹고 싶은 음식을 해먹기, 짜든 싱겁든 상관없이 TV 채널을 자유롭게 바꾸기,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나기, 돈을 자유롭게 쓰기, 아껴 쓰지만 눈치 보지 않고 이런 게 자유구나. 박영희 씨는 이순자 씨의 새로운 삶에 큰 도움이 됐어요. 순자야,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야. 고마워, 영희야. 내가 아니었으면 뭘 고마워해. 너도 용기 낸 거지. 두 분은 함께 요리 교실도 다니고 노래 교실도 다녔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자식들도 점점 엄마를 이해하게 됐어요. 특히 엄마가 밝아진 모습을 보면서 더욱 그랬어요. 큰아들, 엄마 표정이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딸, 엄마가 웃는 모습을 이렇게 자주 본 게 언제적인지. 자식들은 정기적으로 엄마를 찾아뵙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렸어요. 네 자녀가 각각 20만 원씩 해서 월 80만 원을 보내주었고
이순자 씨가 마트에서 버는 80만 원과 합쳐서 월 160만 원으로 생활하게 됐어요. 이순자 씨는 평생 해보지 못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교실, 요가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구나. 평생 남편 눈치 보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순자 씨는 65세 나이에도 일을 해야 했어요. 받은 돈만으로는 계속 살기 어려웠거든요.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였어요. 나이가 많아도 성실하게 일하시네요. 사장님도 이순자 씨의 꼼꼼함을 좋아했어요. 월 8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고 자식들이 보내주는 생활비와 합쳐서 생활할 수 있게 됐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평소 위장병도 있었고 불면증도 있었는데 많이 나아졌어요. 의사가 스트레스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순자 씨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늦지 않아요. 맞을 이유는 없어요. 자식들이 걱정된다면 진실을 말해보세요. 분명 이해해 줄 거예요. 혼자 사는 게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화로워요. 이혼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이순자 씨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표정도 밝아졌고 옷차림도 예뻐졌어요. 뭔가 당당해 보여요. 나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인 것 같아.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손자, 손녀들도 이순자 씨가 변한 걸 금방 알아차렸어요. 할머니,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할머니가 웃는 모습이 좋아요. 아이들은 솔직해서 이순자 씨의 변화를 바로 느꼈어요. 전 남편은 출소 후 간혹 자식들을 통해 다시 합치자는 말을 전해오지만 이순자 씨는 단호해요. 43년으로 충분해.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전 남편도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순자 씨는 전혀 동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받는 거지. 이순자 씨의 이야기는 동네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던 다른 분들이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신고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이순자 씨는 자신의 선택을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그때 참았다면 죽을 때까지 맞으면서 살았을 거야. 아니면 더 큰 일이 났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라도 내 인생을 찾은 거니까 다행이지. 지금도 이순자 씨는 가끔 그때를 떠올려요. 43년간 참았던 내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아마 박영희 씨가 없었다면 지금도 맞고 살았을 거야. 그리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그 사건이 없었다면 평생 참고 살았을지도 몰라. 이순자 씨는 그날의 고통이 오히려 자신을 구원해 준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 아픔이 없었다면 계속 참았을 텐데. 그 아픔이 나를 깨웠어.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내 인생으로 살 거야. 아무도 나를 때릴 수 없어. 이순자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 평화로운 일상에 감사해요. 68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